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키메라 칼날의 빌런인 무잔이 주인공 탄지로 한 팀이 된다면 어떻게일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6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무장이 상인류 타키나메를 제압하고 도곡마을에가 교코 한탱고를 퇴치한 뒤 타마요를 만나게 된 것과 신겠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실화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가는 매끄러운 진도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장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유시르의 공격에 당황한 아카자, 그때 옆에서 상위 도마가 쓱 나와 거참 내 기술을 나보다 잘 써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라고 하며 씩 웃었고 그 옆으로 상위 코쿠시보까지 나왔죠. 타마요는 무잔에게 자신 있으면 무한성으로 오세요. 철저히 짓밟아줄 테니까 이라고 했고 그들의 발밑에 술식이 생기더니 그들은 무한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성의 술식은 마치 들어올 테면 들어와 보라는 식으로 여전히 다치지 않았고 아카야는 젠장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어? 무잔 어떻게 할 거죠? 라고 물었죠. 무잔은 저런 녀석까지 만들어냈다면 나는 이길 수 없어. 이대로 나는 숨어 지내겠다 라고 했고 아카자와 탄지로는 분통해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러자 무자는 예전의 나라면 분명 추하게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다르다. 끝장을 보고야 말겠어 라고 하며 덤덤이 무한성의 수식 안으로 들어갔고 네이코도 무잔을 따라 슉 들어가 버렸죠. 탄지로는 네이코가 들어가는 것을 말리려다가 결심했다는 듯이 함께 들어갔고 아카자 역시 나도 타마에게 한방 먹이 못하면 살아있는 의미가 없지 라고 하며 무한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무한성에 들어서자 많은 오니들이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인간들의 피냄새가 나고 있는 걸 느끼게 되었죠. 무자는 인간들 납치해 이곳에서 잡아먹고 있었구나 라고 하며 열이 받았고 그대로 거대한 손톱에 장벽들을 날려 무한성 곳곳을 파괴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무잔에게 수많은 얼음창들이 쏟아졌고 무잔은 공중으로 점프해 그 공격을 피했죠. 무잔의 앞에는 상위 도마가 걸어나왔고 타마요님에게 한 번 졌으면 알아서 짜자 살아야지 왜 또 찾아온 거야? 나한테 한 번 진 아카자까지 데리고 말이야 라며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곧바로 파괴살 아침을 시연한 뒤 도마에게 뛰어나가 공격을 했고 도마는 거대한 얼음벽을 만들어 방어를 했죠. 아카자가 그 얼음벽을 주먹으로 부숴버리자 깨진 얼음 파편들이 아카자의 폐로 들어가 고통을 줬고 도마는 그 틈에 얼음 혈기를 날려 아카자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도마는 당신 이전과도 달라진 게 없네요. 당신 절대로 날 이길 수 없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아카자는 아니 이전과 달라진 점 있지. 바로 동료가 생겼다는 거야 라고 했고 그 순간 뒤쪽에서 무장의 돌려차기로 도마의 머리통을 갈겨버렸습니다. 도마는 무장의 엄청난 힘에 날아가 땅바닥에 뒹굴었고 무자는 그런 도마를 따라가 그대로 육탄전을 실시했죠. 도마가 흩뿌려 넣은 미세한 냉기 결정들이 무잔의 호흡 중에 배에 들어갔지만 무잔의 압도적인 재생력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렇지 않게 계속해서 도마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는 원래 무잔이 이런 격투 스타일이었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서 아카자 역시 뛰어나와 파괴사 공격을 하는 걸 보고선 무잔이 아카자의 격투 기술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도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자신의 최대열 기술 무빙 수련보살을 시연했고 그 거대한 크기의 얼음보살은 주먹을 휘둘러 아카자를 날려버렸습니다. 그 뒤 무잔에게도 주먹을 날렸는데 무잔은 그 얼음보살의 주먹과 비슷한 크기의 촉수를 꺼져보내 부딪히게 했고 그 충돌에 오히려 얼음보살이 뒤로 밀리게 되었죠. 도마는 말도 안 돼 내가 힘에서 밀린다고? 라고 했는데 무잔은 나는 지금껏 내가 가진 힘을 운용을 못했던 것뿐 나는 현존하는 오니 중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무자는 여러 개의 촉수들을 더 끄집어내 순식간에 얼음보살을 박살내버렸고 다음 혈기술을 준비하고 있던 도마에게 빠르게 다가가 손날로 복부를 꿰뚫어버렸죠. 그 뒤 도마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읽었는데 그는 인간 시절부터 사위 종교의 신으로 받들어지며 살아가던 인물. 부모가 눈앞에서 죽어도 그저 바닥이 더러워졌다고만 기분 나빠할 정도의 사이코였고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라도 얻는 광기 어린 성향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기가 온이가 되어서 여자만 주구장창 잡아먹는 걸로 발현되었기에 수많은 여자들을 죽이고 잡아먹었죠. 부자는 너도 굳이 살려둘 필요가 없는 쓰레기로구나 라고 하며 그대로 자신의 세포를 가득 집어넣어 도마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그때 무자를 향해 다레옵 참격 여러 개가 날아왔고 무자는 빠르게 그 공격을 피하려고 했지만 몸 곳곳이 그 참격에 스쳐 피가 나게 되었죠. 무자의 앞에 나타난 상인을 코쿠시보. 무자는 넌 내가 직접 오니로 만들었던 녀석, 분명 세상의 정의를 위해 칼을 들기로 했으면서 왜 이렇게 있는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저 묵묵히 무자를 향해 공격을 해댔고 무자는 확실히 날카로운 공격을 해대는 코쿠시보는 꽤나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했죠. 무자는 역시 네가 쓰는 그 검술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내 다레옵은 지난 수백 년간의 수련을 통해 얻은 완성형 검술, 이 검술이야말로 내가 태어난 이유다 라고 하며 커다란 참격을 날렸고 무자의 촉수와 함께 팔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자는 엄청난 재생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코쿠시보에게 베인 상처 정도는 금방 회복할 수 있었고 기술은 조금 딸리더라도 체력과 힘은 자신이 우위라며 코쿠시보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내비치는 세계를 활용해 무자의 움직임을 읽었고 무자는 코쿠시보가 내비치는 세계를 쓸 때 미묘한 느낌에 집중했죠. 그런데 그 순간 무자는 등 뒤쪽으로 어떤 위화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대로 고개를 숙였는데 그 위로 다레옵 참격이 날아왔고 코쿠시보는 그 참격을 칼로 막았지만 뒤로 쭉 밀려났습니다. 코쿠시보와 무자는 동시에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유시로가 있었고 그 뒤편에는 타마요가 구경을 하고 있는 게 보였죠. 무자는 저 녀석은 도대체 아카자의 기술과 도마의 기술까지 쓰더니 이젠 코쿠시보의 다레오까지 쓴다고? 라며 놀랐습니다. 타마요는 유시로는 12개월의 오니들의 능력들을 추출해 모두 부여받은 최강의 오니 이 아이라면 예전 해외호흡 검사인 요리치보다도 더 강할 거예요 라고 했죠. 타마요는 예전 무자의 지배를 풀게 된 그 사건 요리치의 강력함을 보고선 압도적인 힘이라는 것에 매료가 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강한 힘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은 환각의 능력이자 정신지배의 능력이었기에 아무리 인간을 잡아먹고 하더라도 그때의 요리치만큼의 힘을 내지 못한다는 거 알았죠. 그러다가 타마요는 인간들 가지고 오니로 만드는 여러 실험을 하던 중 인위적으로 혈기술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하나의 오니에게는 한 개의 혈기술밖에 못 넣는다는 것 때문에 한 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었고 한번 오니가 된 이를 인간으로 되돌리고 또다시 오니가 된 약을 먹였더니 예전의 혈기술을 그대로 가진 채로 또 다른 혈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아냈죠. 하지만 보통의 인간들은 그 과정을 몇 번 버티지 못하고 몸이 붕괴되어 버렸고 타마요는 최강의 오니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최강이 될 그릇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 것이 바로 유시로. 그는 우베알키 일족으로 태어났고 귀할 때 당주가 될 운명이었지만 평생을 이런 곳에 갇혀 병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귀할 때를 뛰쳐나와 타마요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타마요의 실험체가 된 것이었죠. 우베알키 일족은 태초의 오니인 무장의 유전자가 있었기에 여러 차례 혈기술 합성을 버틸 수 있었고 그렇게 유시로는 12개의 혈기술을 가진 최강의 오니가 되었습니다. 무자는 그렇다는 말은 역시 오니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약을 완성시켰다는 거군. 그 약은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그 약을 알아서 뭐 하려고 하느냐고 이제 와서 인간이라도 되고 싶은 거냐고 비웃었죠. 무자는 난 아직 코쿠시보와 결판을 내지 못한 상태 설마 최강의 오니가 날 상대로 코쿠시보와 함께 협공을 하려는 거 아니겠지? 라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그의 깔깔 웃으며 당신 혈투에 대한 낭만도 있었나요? 좋아요. 나중에 협공을 당해졌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코쿠시보의 싸움이 끝난 후에 죽여드리죠. 물론 당신이 코쿠시보를 이길 수 있다면요 라고 했죠. 무자는 곧바로 다시 코쿠시보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무자니 기술에서 밀리는가 싶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자의 움직임이 훨씬 날카로워지며 코쿠시보를 압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내비치는 세계로 회피하던 코쿠시보의 몸에 촉수를 꽂아 넣는 것을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힘이 다 빠져버린 듯 바닥에 툭 쓰러졌고 무자는 타마요, 유시로 이제는 너네 차례다 라고 했죠. 타마요는 코쿠시보의 패배가 꽤나 의외이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유시로가 있으니 전혀 걱정이 되지 않았고 유시로에게 당장 가서 무자를 박살내버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유시로는 네 타마요님 이라고 한 뒤 곧바로 얼음 혈기를 사용해 무자에게 날려댔고 무자는 이 공격들은 아까 다 봤거든 이라고 하며 가볍게 피해버린 뒤 촉수로 대응을 했죠. 그러자 유시로는 파괴사를 시전한 뒤 촉수를 피했고 무잔에게 뛰어들어 6탄전을 했는데 무잔 역시 소류의 무술을 사용해 그 공격들을 맞부셨습니다. 그러다가 유시로는 사번이 뒤로 물러난 뒤 길게 손톱을 세우며 다레옵을 시전했고
그대로 수십 개의 참격을 무자에게 날렸죠. 그런데 그 순간 반대쪽에서 다레옵 참격이 또 날아와 유시로의 다레옵 참격을 상쇄시켜버렸고 타마요는 뭐지? 라며 그쪽을 봤는데 그곳에는 코쿠시보가 엄청난 귀기를 내뿜으며 서 있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다시 다레옵을 시전한 뒤 유시로에게 빠르게 다가갔고 유시로 역시 다레옵으로 대응을 했지만 코쿠시보의 칼날이 먼저 유시로의 몸을 베어버렸고 타마요 지금껏 날 가지고 논 것을 후회하게 해주마 라고 했죠. 무자는 아까 전 코쿠시와 싸울 때 코쿠시보에 슬쩍 유시로가 네가 평생을 거쳐 만들어낸 다레옵을 훔쳐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느냐고 했고 코쿠시보는 타마요를 흑혈에 지배받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 엄청난 분노에 몸을 떨었죠. 무자는 너는 아무래도 타마요에게 지배받고 있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은데 내가 너를 해방시켜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연스럽게 무자의 공격을 맞아줬고 무자는 그대로 코쿠시보에 걸려있는 흑혈을 해제하고 코쿠시보의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귀할대 검사 시절 동생 요리치와 함께 오니를 사냥했는데 코쿠시보는 오니라는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도 악한 자들이 너무 많다고 결국 오니에 의해 희생당하는 인간보다 인간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인간들이 더욱 많은데 우리 같은 실력자가 그런 나쁜 인간들을 없애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역시 인간이므로 결국 죽게 될 운명. 우리는 이 세상의 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함께 오니가 되자고 했지만 요리치는 우리가 수명이 다해 죽더라도 분명 그 시대를 지키는 자들이 생길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썩히고만 있는 요리치가 답답했고 자신은 오니가 되어서라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무잔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렇게 오니가 된 후 코쿠시보는 압도적인 힘으로 범죄자들을 베어버리며 살아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타마의 흑혈에 지배를 당하게 되었고 타마의 꼭두가시가 되어 죄를 짓지 않는 자들, 귀살대 검사들까지도 베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자신의 무사도를 더럽힌 타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 엄청난 분노를 터뜨렸고 부자는 오호 코쿠시보 아까보다 훨씬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라고 했고 코쿠시보는 이제 내 정신이 맑아져 원래 실력이 나온 겁니다 라고 했죠. 부자는 그래 이제 제대로 타마에게 한방 먹여주자고 라고 하며 수많은 촉수를 끄집어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6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유시로의 탄생비와 함께 코쿠시보가 부장과 같은 편이 되는 색다른 전개도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7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